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20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프로시저와 펑션 그리고 패키지를 다룰 때 잠깐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오라클 8i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개념 그리고 작업 순서, 어떻게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드는지 그 작업 순서와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몇 가지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생성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등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개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오라클 8i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이 오라클 8i, 이 i 부분이 바로 인터넷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8i 제품부터 이 인터넷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바를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된다라고 됐죠. 오라클 8i 이전 버전에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자바 컴포넌트는 OS상에 있고 단순히 OS상에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오라클 8i부터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나 JDBC 등이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라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향상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비즈니스 룰에 집중된 시행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자바 코드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그 전에는 OS상에 굉장히 이런 자바 컴포넌트들이 산재해 있던 것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 룰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오라클 8i부터는 이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씀으로써 그런 자바 컴포넌트도 하나의 오라클 객체처럼 매니지먼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룰을 어떤 집중된 어떤 매니지먼트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주요 자바 컴포넌트는 JVM, 그리고 JDBC, SQLJ가 있습니다. 그래서 JVM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JDBC 드라이버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SQLJ는 인베디드 SQL을 자바 코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트랜슬레이터가 되겠죠. 뭐 기존에 있던 프로시나 프로코볼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서버 타입, OCI 타입, 스팀 타입의 JDBC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그런 JDBC 드라이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라클 JVM은 AWT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AWT가 뭡니까? 자바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 그래피컬한 GUI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오라클 JVM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라클 8i부터 오라클이 자바를 서포트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바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포함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나마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8i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했습니다. OS상에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는 OS상에서 컴파일이 돼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환경 하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JVM이 OS상에 또 포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JDBC 드라이버가 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자바 컴포넌트는 이 JVM 상에서 이 J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리턴 받는 그런
어떤 형태의 처리가 이루어졌었는데 오라클 8i부터는 이 모든 그 자바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OS상에 있던 이 JVM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JDBC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바 프로그램, 자바 컴파일된 자바 컴포넌트들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로드를 시켜서 모든 것들이 이 자바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서로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실습을 하시다 보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자바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물론 프로그램도 한 번도 개발해보지 않으신 분도 어떤 로직이나 이런 하는 절차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작업 순서,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어떤 개발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메모장이나 뭐 이런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는 컴파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JDK에서 제공하는 그런 컴파일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만듭니다. 이 자바 언어는 우리가 바로 이진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이트 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반은 컴파일을 하고 뭐 반은 인터프리팅해서 실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트 코드가 JVM 상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럼 이게 뭐 클래스 파일이 생기거나 확장자가 클래스인 그런 클래스 파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 클래스 파일들의 묶음인 뭐 JAR 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바 컴포넌트가 그렇게 생성이 되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로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로드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로드 자바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자바 컴포넌트를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로드를 시킵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로드된 자바 모듈을 그냥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쓸 수가 없고요. 콜 스펙이란 것을 작성합니다. 이 콜 스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PL/SQL을 이용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드는 것을 해봤죠. 그럼 그것과 똑같이 어떤 프로시저나 펑션 형태의 어떤 오라클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프로시저나 펑션 형태의 콜 스펙을 자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런 자바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콜 스펙을 통해서 자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자바 모듈을 콜하는 것이 아니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그런 콜 스펙을 통해서 자바 모듈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OS상에서 똑같이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컴파일하고 그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데이터베이스로 로드를 시킨다. 그래서 로드 시킬 때는 로드 자바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로드된 자바 모듈을 그대로 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라클에서 콜 스펙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콜 스펙은 오라클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드는 그런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프로시저나 펑션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오라클 내에서는 그 콜 스펙을 통해서 자바 모듈을 실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생성을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작업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바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자바 코드를 만들 거냐 하면요. 간단하게 hello 그리고 아기먼트로 받은 사람의 이름을 출력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hello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리턴하는 그런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눈에 안 익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say hello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 메서드고요. 하나는 실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say라는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에서는 하는 일이 이 sa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뭐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바 코드를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javac라는 컴파일러를 가지고 sayhello.java라는 소스를 컴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컴파일된 결과로 나온 이 .class 파일을 이 바이트 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로드할 때는 로드 자바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자바 C라는 것은 선사에서 제공하는 JDK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 컴파일러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 자바라는 것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진행을 해보면요. 먼저 say hello.java라는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컴파일러겠죠. java c say hello.java. 이렇게 컴파일이 끝나면 클래스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행을 할 때는 java라는 명령을 씁니다. java. 그 다음에 say hello. 뒤에 확장자는 붙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먼트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넘겨준다. 그러면은 say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hello 홍길동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바 클래스를 이렇게 제가 방금 실행한 것처럼 OS 상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먼저 자바 클래스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 자바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u 혹은 -u죠. 스캇 타이거 스캇 계정에 로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드할 파일 이름을 씁니다. say hello.class. 예. 클래스 파일뿐만 아니라 클래스 파일들을 묶어놓은 자르 파일 혹은 뭐 이미지 파일 그런 파일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에러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로드가 됐죠. 예,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로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그 바이트 코드를 로드 자바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자바 모듈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콜 스펙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래서 콜 스펙을 만드는 문장이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create와 replace 펑션 say underbar hello 그리고 아기먼트와 아기먼트 타입, 리턴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펑션을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는 as language java, 자바로 작성되어진 모듈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name은 뭡니까? 클래스 네임, 그리고 그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는 클래스 네임과 메서드 네임이 되겠죠. say 메서드의 아기먼트는 java.len.string 타입이다. 리턴 타입도 java.len.string 타입이다 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 뭡니까? 바 캐릭터 2 타입과 자바의 스트링 타입이 매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둘 다 문자열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콜 스펙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이 자바 모듈을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래 제공하는 그 펑션이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sayhello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바 모듈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콜 스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마치 PLSQL로 작성된 펑션을 호출하듯이 똑같이 펑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콜 스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문장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생성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함수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say hello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줘보죠. 홍길동. 예, 이런 식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저게 뭐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지 C로 작성되어 있는지 뭐 PLSQL로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게
이 동일한 그런 일반적인 펑션을 호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콜 스펙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그 자바 모듈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콜 스펙을 제거를 하고요. say hello라는 것을 만들어 놨던 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드랍 펑션에서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로드했던 자바 컴포넌트도 다시 내려야겠죠. 그럴 때는 드랍 자바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패스워드 주고요. 우리가 드랍하고자 하는 자바 모듈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바로 J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사번을 입력받아서 사원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다가 리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 건데요.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4번을 주면은 이름을 리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OS 레벨에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돼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방법도 약간 틀려지겠고요. 작업 순서도 당연히 틀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행 방법도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럼 먼저 OS 레벨에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자바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굳이 지금 시간에 알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pInfoOS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변수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변수들을 미리 세팅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메서드를 갖습니다. 하나는 메인 메서드고요. 또 다른 하나는 getEmpName이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뭐 OS 레벨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메서드니까 메인 메서드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getEmpName에 아기먼트로 받은 어떤 값을 전달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만 담당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는 역할은 getEmpName이라는 메서드에서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오라클 드라이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커넥션을 얻어오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넥션으로부터 스테이트먼트를 얻어야 됩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얻어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게 될 SQL 문장은 여기죠. select ename from emp에서부터 갖고 오는데 회어 조건은 뭐냐? empno가 뭔지 모르지만 요거다. empno랑 지금 문자열로 조합을 했죠. 뭡니까? 결국 아기먼트로 받은 empno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먼트로 받은 empno를 외어 조건으로 줘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원의 이름을 리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쿼리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인데요. EMP 네임에 일단 no data found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없을 경우에는 no data found라는 문자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그 EMP 네임을 리턴을 하는 그러한 모듈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그런 로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OS 레벨에서 이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컴파일된 클래스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한번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empinfo.os라는 자바 파일이 있죠. 자바 c empinfo.os.java 예, 컴파일이 됐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바 empinfoos 7369라는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금 조회가 됐죠. 만약에 뭐 73691이라는 사원은 없죠. 그렇게 실행했을 때는 no data found라는 그런 문제를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제는
OS 레벨에서 작동을 한 거예요. 지금 OS, 지금 제 머신에 어, 자바 VM이 깔려 있습니다. 자바 VM이 깔려 있고, 그리고 당연히 JDBC도 깔려 있어요. OS 레벨에서. 그래서 지금 OS 레벨에서 실행을 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PC에 깔려 있는 JDK 버전이 1.3.1입니다. 그리고 이 LIB 폴더에 제가 클래시스 12.gb라는 것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바로 JDBC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은 이번 첫 번째 실습은 어,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하는데 OS 레벨의 JVM 상에서 JDBC를 통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JVM 상에서 작동하는, 그리고 당연히 JDBC도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JDBC를 이용하는 그런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코드가 하는 일은 앞에서 봤던 실습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클래스 이름이 emp info db로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가 없죠. 메인 메서드가 필요가 없죠. OS 레벨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단순히 get emp name,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그 메서드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소스도 약간 바뀌었죠. 무슨 사용자를 지정하거나 앞에서는 스카 타이거도 지정하고 했었지만 우리는 OS 레벨에 있는 그런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JVM 상에 있는 드라이버를 쓸 거기 때문에 디폴트 커넥션을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먼트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쿼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쿼리를 실행하고 리턴되는 문자열도 앞에서 봤던 그 실습 예제와 동일하죠. 자, 그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당연히 OS상에서 자바C라는 명령을 가지고 emp info db라는 자바 소스를 컴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 자바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상에 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콜 스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콜 스펙을 만든 펑션의 이름을 통해서 자바 모듈을 실행을 하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를 일단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mp info db라는 자바 파일이 있죠. 이렇게 컴파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로드 자바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합니다. 로드 자바를 통해서 로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콜 스펙을 만드는 거죠. create와 replace 펑션 get emp name이라는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자바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emp info db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get emp name이라는 그러한 메서드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아기먼트는 int로 전달된다. 리턴 값은 스트링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생성됐으면 이제 우리는 그 콜 스펙의 함수 이름을 통해서 자바 모듈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select get emp name 7369였었죠. 아까 7369 4번을 넘겨줍니다. from dual. 그러면 스미스라는 사원이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없는 사원을 조회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no data found라는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get emp name은 함수죠. 그래서 7369라는 사원을 오라클 그 모듈에서 알아서 emp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롬절에 emp라고 주실 필요는 없죠. emp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emp 테이블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총 14개가 있는 겁니다. 14개만큼 이 getEMP name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똑같이 결국 7369라는 사람의 이름만 조회를 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MP 테이블 이름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듀얼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개의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바 모듈을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바 모듈을 호출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아, 펑션 형태로 콜 스펙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펑션을 호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자바 모듈을 액세스하는 그런 형태로 자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딕셔너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나 뭐 자바 소스나 자바 리소스 등을 로드 자바 유틸리티로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하게 되면은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 혹은 db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딕셔너리에 그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그 자바 오브젝트도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딕셔너리를 참조하면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를 조회를 하시면서 오브젝트 타입을 like 자바 퍼센트에서 자바로 시작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렸던 두 개의 자바 클래스였죠. 오브젝트 타입이 자바 클래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emp info db say hello라는 클래스였죠. 이래서 자바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도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 딕셔너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